네. 책 제목은 내 안의 어린아이라는 주제고요. 제목이고 에리카 초피크, 마가렛 폴 이 두 여성 심리학자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내 안의 어린아이 보면은 내가 나한테 하는 이야기, 내가 나를 이제 살펴보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8장에서부터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내면 아이를 깨우는 몇 가지 방법. 예를 들면 뭐 나를 깨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내 안에 들리는 네 가지의 내면의 목소리가 있다. 보면 우리가 나지만 내 안에서 막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들이 갈등하면서 들릴 때 있잖아요. 그것들을 여기서 보면은 사랑하는 내면 어른, 사랑 없는 내면 어른, 사랑받는 내면 아이, 버림받은 내면 아이, 이렇게 네 개의 다른 목소리가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목소리들 가운데서 이제 서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격려를 할 수도 있는데, 대체로 우리의 머릿속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목소리는 사랑 없는 내면 어른과 버림받은 내면 아이의 목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좀 이렇게 함께 북돋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너 왜 그렇게 했니 하면서 막 내가 나한테 막 못 사귀고 있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보면은 사랑 없는 내면 어른이 버림받은 내면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책을 봤을 때 이제 뭐 내면 아이, 뭐 내면 어른 막 이래가지고 네. 조금 헷갈렸거든요. 저는 네. 이제 익숙한 표현들도 아니고 그런데 네. 이제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나중에 생각은 어떤 거가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내면 아이와 내면 어른을 이렇게 나누니까 네. 나를 조금, 어차피 내가 나를 본다는 얘긴데 네. 그 나를 보는 게 내면 어른이고 내가 봐지는 게 내면 아이인데, 네. 이거가 이제 조금 말을 구분시키고 어른과 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양분화시키니까 네. 조금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면서 보는 그쵸. 것에 그쵸. 좀 도움이 되는 그렇죠.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제가 이전에 너무나 뭐라 그러나 자신있게 이야기하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이가 없는데 나는 나를 믿지 않아.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본 것 같아요. 제가- 혹은 나는 나만 믿어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뭐 그러면은 좀 다행일 것 같은데 저는 나는 나를 믿지 않아. 내가 보니까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그때 있던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을 때는 어떤 마음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별로 믿었지 못하고 나는 잘할 수 없을 거야, 뭐 이런 건가요? 그렇기도 하고 내가 나를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 내가 하는 짓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별로 이렇게 신뢰할 만하지 못하고 판단할 때 보니까 별로 판단도 잘 못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 판단보다는 모든 거를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그리고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내가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보면 겸손의 표현?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나를 믿지 않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안 믿는데 그럼 내 안에 누가 거하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도 절 보면서 내가 나를 참 못 살게 굴었구나.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근본적인 힘이 없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좀 해보게 됐어요. 그런 적 없으세요?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 뭐 내가 나를 잘 못 믿겠어 이러는 경우에 예를 네. 들어 뭐 나는 일 처리도 똑바로 안 하고 네. 사회생활도 똑바로 안 하고 예를 들어 뭐 그런 친구가 있다고 쳤을 때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를 못 믿어 이런 거랑 완전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 다른 얘기는 아니죠.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태도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혹은 사회생활 속에서 벌어진 어떤 일들에서만이 아니라 내면에서 그냥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도 네. 나는 나를 못 믿어 이렇게 그렇게 하는 할 수도 경우가 있어요. 있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거는 진짜로 안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가장 누가 먼저 듣습니까? 내가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인 그죠? 거죠.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인데 내가 나한테 사랑한다, 이쁘다, 격려한다, 정말 잘하고 있어. 그래, 지금 잘 못했지만 다음번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래, 너 하는 일이 그렇지. 내가 너를 어떻게 믿겠니?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의 결국 내 안에 있는 어떤 감정적인 부분, 내면 아이가 정말 마음이 상하고 결국은 근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내면에 힘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근데 좀 너무 많이 그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많이 그랬다라는 표현에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것도 습관이어가지고 계속 내가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나는 더더구나 이렇게 쪼그라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을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들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악순환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계속 되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택하고 이 책을 같이 보고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이 암만 뭐라고 해도 나는 내 편을 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어린아이를 제대로 딱 직면해서 보고 그렇죠. 일단 기본적인 신뢰가 없이는 대화가 불가능한 거니까. 그렇죠. 신뢰를 그래서 먼저 해주는 내가 항상 잘하지는 못하죠. 근데 잘 못했을 때 그 내 안에 있는 감정도 많이 상하잖아요. 그랬구나. 이번엔 잘 못했지만 다음번엔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이것 때문에 너도 마음이 많이 상했구나. 이러면서 내가 좀 나를 좀 격려해주고 그리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객관적으로 좀 봐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렇지 네가 하는 일이 뻔하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내가 서 있을 자리는 없다는 거죠. 여기 지금 PPT의 목소리는 사랑 없는 내면 어른과 버림받은 내면아이 목소리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러니까 사랑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지 않고서는 네. 뭐 그냥 어떤 사람을 일로만 대한다고 쳤을 때 인간 대 인간으로 네. 이 사람이 일을 잘못했으면 그 일 가지고 막 혼낼 수도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이 사람을 봤을 때 왜 그렇게 됐을까를 먼저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게 다른 사람한테도 이제 그런 태도로 가고 나한테도 그런 태도로 나한테가 가고. 제일 먼저 그렇죠. 제일 중요하고 내가 나를 그렇게 맞아요. 대하면 다른 사람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하게 맞아요, 되는 맞아요. 거죠. 네. 예. 네, 한번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면 아이와 대화하려면 훈련이 필요하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나를 못 믿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던 사람이 이거를 바꾸려면 이게 이제 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나한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참 잘 살피는 게 필요한데요. 내면 아이에게 사랑하는 내면 어른이 되어주는 법.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해 주어야 한다. 우리는 많은 때 그 버림받고 상처받은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그것은 내면 아이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다. 나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내면 아이에게 고통스러운 경험과 잘못된 신념이 많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두려움과 분노, 수치심, 죄의식, 슬픔이 나오기 때문이다. 제 주변에서 어떤 분들은 좀 자기를 좀 한번 돌아보라 그러면은 싫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괴롭다는 거지, 자기 자신을 보기가. 그래서 그 내면 아이한테,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그 어떤 고통을 계속 품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고통이 내 안에 계속 거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행복할 수도 없고 계속 아픈 상태로 가요. 우리의 그 고통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내면 아이의 고통들, 분노, 두려움, 수치심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왜 내가 그렇게 아파하는지 힘들어하는지 그것들을 좀 공감해주는 작업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내면 아이에게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나가면 사랑받는 내면 아이와 연결이 되고 사랑받는 내면 아이는 나에게 지혜로운 답변을 주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랑하는 내면 어른이 사랑받는 내면 아이에게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나한테 정말 사랑을 가지고 대해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이로부터 두려움, 분노, 수치심, 죄의식, 슬픔 이런 것이 나온다고 이렇게 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책을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이나 예를 들어 이런 거를 가지고 책을 한번 읽어보시거나 네. 혹은 이 책을 가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좀 대화할 수 있는 그룹들을 만드신다면 네. 그러니까 요런 그 두려움이나 분노나 수치심, 죄의식, 슬픔 이게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을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부분에서 두려움을 느끼는지 네. 언제 내가 분노가 느껴지는지 난 수치심이 많은 사람인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상황적으로 혹은 조금 잘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 그러면 이게 기인한 것인가 네. 그런 게 이제 사랑하는 내면 어른이 사랑받는 내면 아이와의 관계를 위해서 이런 감정들을 먼저 건드려서 내면 아이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들여다보게 하는 이 훈련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우리가 들여다보기 시작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나 분노, 고통들이 빠져나가고 우리가 자유해지죠. 그래서 그 작업이 꼭 필요한 것 같고요. 내면 아이에게 배우려면 내면 아이의 감정과 행동에는 반드시 타당하고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믿어야 한다.
내가 막 마음이 막 불편해요.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하면서 그걸 누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지 내 자신한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내면 아이, 그러니까 나의 감정이 불편할 때 분명히 이유가 있다. 내면 아이의 감정과 행동의 좋고 나쁨,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면 아이는 당신과 대화하기를 두려워하게 될지 모른다. 내면 아이의 감정을 받아주어야만 비로소 내면 아이도 사랑받는다는 안정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친구랑도 맞아요. 그 뭐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좀 상대방이 좀 믿을만하고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좀 들어줄 만한 사람이다라는 판단이 됐을 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야. 근데 막 대화하는데 막 너 이거는 그건 틀렸고 이거는 옳고 이러면 대화하기 싫죠. 예. 입 다물죠. 예. 그러니까 이런 감정들, 자기의 감정들을 사실은 들여다보니, 예를 들면 내가 어느 순간 굉장히 분노가 나왔어요. 네. 근데 이 분노를, 내가 왜 분노가 났지? 이 분노는 도대체 어떤 모습이지? 왜 이럴까? 이런 걸 고민하게 하는 거가 사실은 그 분노 나는 그 순간에는 뭐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조금 지나고서라도 예. 자꾸 그걸 들여다보는 것. 네. 뭐 아까 전에 수치심은 왜 그런지, 필요 없는 불필요한 진짜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쵸.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거를 좀 들여다보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어. 두 번째로 내면 아이에게 배우려면 기꺼이 자신을 열고 내면 아이의 고통을 경험해야 한다. 고통을 두려워하고 그러한 경험을 회피하려 든다면 결국 아이의 고통을 책임지지 않고 자기 자신만 보호하는 셈이 될 것이다. 때로 우리는 보면은 나 이거 너무 힘드니까 내 감정을 들여다보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이렇게 딱 막을 치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그 고통이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죠. 이 고통을 직시하고 그 고통을 여기서 고통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거는, 고통을 직시하는 그 순간 자체가 이미 고통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많은 때 그 고통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워서 보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보지 않으면 문제 해결은 안 된다는 거죠. 예.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네.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네. 어떤 심리학자 교수가 있었는데, 네. 그 교수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물에 빠진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네. 수영장을 다니는데, 어른이 돼서도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수영장에서 계속 연습을 하는데 허정만 되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나도 그게 늘어나지. 근데 자기가 알아요. 이걸 왜 하는지. 내가 이거를 피하지 않고 이걸 직시했을 때 이것을 어느 순간은 넘어설 거라고 이제 심리학적으로도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연애시대라는 네. 드라마였는데 네.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기억에 남았고. 근데 뭐 사실 물리적인 물에 대한 공포나 뿐만 아니라, 근데 그 물에 대한 공포도 사실 심리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자기 고통을 피하지 않고 어느 순간 조금 단단해졌을 때 이거를 직시해 봐야겠다. 이거를 하면서 같이 공통을 경험해 보는 거. 네. 그게 연습인 것 같아요. 예. 내면 아이에게 배우려면 내면 어른이 내면 아이에게 질문을 던지거나 아이의 욕구, 필요, 감정을 이해하고 배우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은 대화의 물꼬가 트인다. 그러면 내면 어른은 개방적, 호기심이 풍부하고 잘 보살필 줄 알고 판단을 내세우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나한테 정말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감정을 좀 보는 그런 시간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질문을 던지는 거. 그렇죠. 이렇게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뭘 좋아하세요?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어떤 색깔을 좋아하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좀 알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가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먼저 그 사랑하는 내면 어른의 질문이라고 해가지고 166페이지 나오는데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기분이 어때? 자기가 자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원하거나 필요한 게 뭐야? 네가 화났다는 거 알아. 왜 화났는지 네 이야기를 듣고 싶어. 나한테 화난 거야? 그럼 나한테 막 소리 질러도 괜찮아. 너 지금 힘드니? 왜 그런지 나한테 이야기해 줄래? 울어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잖아. 네가 불안해하는 거 알아. 무엇 때문에 불안한 거야?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이 어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네가 왜 무엇을 겁내는지 알고 싶어. 네가 왜 무엇을 좋아하지 않는지 알고 싶어. 그 일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봐. 예, 다 자기한테 하는 질문인데 그런 질문을 자기한테 이렇게 던져보신 적이 있으세요? 거의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 그냥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 기분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걸 질문을 하고 질문을 받는 나, 질문을 하는 나 이런 식으로 잘 안 해본 것 같아요. 예. 이런 것도 연습이고 예. 하나의 되게 중요한 예. 툴 같으네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이래서 내가 나를 잘 모르는구나.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가장 나한테 관심이 많은 사람인 것 같은데 내 감정을 숨기고 아우 뭐 막 감정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하면서 계속 누르다 보니까 정말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사랑하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죠. 요즘에 보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학교는 열심히 다니고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왜 이걸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냥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게 정말 자신이랑 잘 맞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은 거. 그거는 참 불행한 인생인 것 같다.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요즘에 돌아가는 이 세태가 굉장히 빠르고 뭔가 네. 변화가 빠르고 그거에 대해서 빠르다는 얘기는 적응하기에 급급하고 네. 그다음에 정신없이 뭔가가 돌아가 있고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이러니까 나 안에 들여다보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시간 혹은 정신적인 시간 같은 게 네. 확보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네. 뭐 습관적으로 이제 저희도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긴 하지만 유튜브를 아무 생각 없이 본다거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젊은 친구 중에 저한테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뭐 그러면 쉬는 시간에 뭘 하니? 그러니까 여유 있는 시간에 뭘 하니? 이렇게 질문해 보면 그냥 유튜브 봐요.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도움이 되는 유튜브 방송도 되게 많을 텐데, 근데 그런 거랑은 다르게 이제 의미 없이 이렇게 그냥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면, 그건 정서적으로도 내 안에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확 뺏기는 것 같기도 했네요. 예, 그래서 내가 나한테 좀 질문을 던져보면서 내가 정말 뭘 하기를 원하는지를 좀 살펴보는 거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168페이지에 보면 내면 대화 과정은 내가 평소에 뭘 원하는지 깨닫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68페이지 질문도 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네.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뭐야? 오늘 저녁으로는 뭘 먹고 싶어? 오늘 뭐 때문에 그렇게 지쳐 있어?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뭐니? 이번 주 일요일에 뭐 하고 싶어? 어렸을 때 뭐 하면서 노는 걸 제일 좋아했지? 어떤 책을 읽고 싶어? 뭐 이런 식의 어떤 예. 음악 좋아해? 이런 거 질문할 수 그래서 있다. 자기한테 좀 질문을 하면서 자기가 정말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내 내면에서 그런 걸 하고 싶어 했을 때 거기에 좀 응답하는 삶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더 행복해지고 자신을 알아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재양육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재양육한다는 것은 타인에게서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사랑과 동의를 누구에게 베푼다? 자기 자신한테 베푼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때 보면은 특히 여성들이 다른 사람을 돌보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데 정작 자신의 필요나 그 자신의 욕구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알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헌신이란 이름으로 다른 사람만 섬기고 자기 자신을 섬기지 않는 거.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고갈이 되고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재양육하고 좀 섬기고 자기 자신한테 좀 사랑을 베푸는 것, 자기 자신의 관심사도 하나씩은 좀 이렇게 붙들고 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요. 우리 중 상당수는 어렸을 때 부모나 양육자에게 인격 모독을 당하거나 무시당하고 심판당하고 놀림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리 대한다. 이런 태도로 애정 없는 내면 양육을 통해서 자존감은 계속 떨어진다. 이게 이 양육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나를 양육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 우리가 한 아이를 네. 양육을 할 때도 네. 얼마나 많은 시간과 애정과 노력과 실패도 필요하고 이러면서 그쵸. 많은 에너지를 쏟잖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뭐 반려동물 네. 키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렇게 돌보죠. 엄청 많이 돌보죠. 그 돌본다는 얘기는 진짜 그 친구한테 시간과 에너지를 뭐 돈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쏟는다는 얘긴데 사실 정작 나한테는 그 양육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런 의미에선 진짜 양육이라는 표현이 예. 진짜 어린아이가 크는 거 예, 이렇게 예.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내가 힘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긴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근본적으로 좀 힘을 얻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필요와 욕구도 알고 그걸들을 좀 이렇게 잘 채워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럴 때 내가 또 내 힘이 생기니까 그거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내면 아이를 깨우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글쓰기, 예를 들면 일기 쓰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자기 자신의 감정들을 쭉 그렇게 한번 풀어내봐 주는 거. 때로 이렇게 글 쓰다 보면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감정이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글로 내 자신을 표현해 보는 거, 또는 큰 소리로 말해 보는 거, 큰 소리로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말들을 이렇게 해보는 거,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을 표현하는 것들,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런 그 수첩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월 1일에 1월 1일 거가 3년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에 1월 1일, 1월 2일 이렇게 간단하게 적을 수 있는 메모가 있는데 그 다음에도 또 같이 1월 1일 날 그 밑에 쓰는 거예요. 아,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날이 3년 정도로 저는 가지고 있는 제 수첩은 아, 그렇거든요. 예. 그 3년 동안 와서 내가 3년 전에는 아, 이런 생각을 있었구나. 그날 네. 같은 날. 뭐 이런 거를 보면서 내가 이제 조금 성장해 가는 거, 양육되어 가는 것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그걸 또 채워가는 맛이 있어서 네. 어떤 날은 사실 자기가 자기한테 글 쓰고 뭐 일기 쓰는 게 늘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그런 식으로 조금 어떤 하나의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그거를 그 형태를 좀 막 갖춰 놓으면 아, 그걸 채워 나가는 재미도 있어서 자기 자신을 좀 들여다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예. 드네요. 그래서 틈날 때마다 이렇게 글 써보는 거 참 좋은 것 같고요. 큰 소리로 이야기해보는 것도 네, 좋은 네, 것 같아요. 네. 네. 내면 아이와 내면 어른의 상호 신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신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아까 저처럼 나는 나를 못 믿어. 이러면은 이미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내면 아이는 버림받은 내면 아이. 따라서 내면 아이를 신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면 아이를 알게 되는 것조차 두려워한다. 이러한 불신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면 아이를 만나는 것뿐이다. 안정감을 느끼도록 친절하고 온화한 태도를 가지고 내면 아이를 사랑해 주어야 한다. 충분히 사랑해 주면 아이는 마음을 열고 호기심, 창조성, 열정, 생명력, 쾌활함, 지혜, 애정, 나아가 나의 진정한 존재라는 경이로움으로 이끌어 준다. 남만 쳐다보지 마시고요. 나를 좀 사랑해주고 챙겨주는 거.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모든 힘이 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한다면 먼저 내 자신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뭐 말을 좀 같이 중립적으로 표현한다면 이기적이라는 다 이기적이죠. 그렇죠. 자기 자신을 네, 진짜 네.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예. 근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죠. 사랑으로 먼저 생각해 예. 주는 거. 내가 나한테 사랑을 베풀 때 다른 사람한테도 자연스럽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기까지 8장 저희가 살펴봤고요.